자, 교재 우리 40페이지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 당좌 예금, 보통 예금, 보통 또 나오는 게 자유저축 예금. 근데 이런 것들은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돼요. 뭐가 자유로워야 된다? 입출금이. 근데 담보 등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 이러면 돼, 안 돼? 어? 문제에서 사용이 만약에 보통 예금인데 사용에 제한이 있다.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치? 예, 그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서 현금이란 통화, 주화나 지폐, 통화 대용 증권은 주화나 지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증명된 종이. 수표는 발행일밖에 없다. 여기다가 표시하면 수표는 발행일밖에 없고 발행일이 곧 무슨 일이다? 지급일이다. 그래서 수표를 발행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금융기관 가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표는 현금 거래 대신에 쓰는 거예요. 수표는 현금 거래 대신에 쓰는 거고, 어음은 발행일도 있고 지급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일이 7월 1일이고 지급일이 10월 31일이라면 7월, 8월, 9월, 10월 해서 이건 4개월 외상이 되는 거야, 따지면. 그래서 어음은 외상 거래 대신에 쓰는 겁니다. 수표는 현금 거래 대신에 쓰는 거고, 어음은 외상 거래 대신에 쓰는 거예요. 수표는 발행일밖에 없고 발행일이 곧 지급일.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과 교환이 가능하다. 어음은 발행일도 있고 지급일도 있다 보니까 외상 거래 대신이고, 지급일,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현금과 교환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치? 그래서 외상 거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통화 대용증권, 주화나 지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증명된 종이, 통화 대용증권의 타인 발행 수표, 자기업 수표, 가계 수표, 송금 수표, 여행자 수표는 언제든지 무엇과 교환이 가능하다? 현금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고, 그 다음에 송금한 우편한 증서 이런 것들도 현금과 교환이 가능하고, 일람 출구보험. 일람 출구보험은 우리가 그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려면 은행과 주거래 은행과 신용을 쌓고 그 다음에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다가 당좌 예금하면 은행에서 주거래 은행에서 당좌 수표 책 한 권, 약속어음 책 한 권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 우리가 약속어음을 발급받으려면 무슨 거래 계약을 하고 당좌 거래 계약을 하고 당좌 예금을 하면, 그치? 수표책 한 권, 20장짜리, 어음책 한 권, 10장짜리 줍니다. 그 수표는 무슨 대신에? 수표는 현금 거래 대신에 쓰라고 주는 거고, 어음은 외상 거래 대신에 쓰라고 주는 거고. 근데 내가 현금 거래 하고 싶은데, 즉 수표 거래 하고 싶은데 수표가 다 떨어졌다, 수표가. 그러면 수표가 다 떨어지고 어음만 남았을 때 어음을 수표처럼 이용하는 게 무슨 출구보험? 일람 출구보험이에요. 그래서 일람 출구보험은 발행일과 지급일이 같은 어음이야. 발행일과 지급일이 같은 어음. 예를 들어서 오늘이
오늘이 4월 1일이죠. 그 발행일도 4월 1일, 지급일도 4월 1일 이렇게 적으면 이 어음의 소지는 오늘 은행 가서 현금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갈까요? 일람칠급 어음은 발행일과 지급일이 같은 어음. 그 다음에 국채나 공채나 사채에 투자했는데 국채나 공채 사채가 만기가 돼서 이자를 찾아가려고 날라온 표가 공사채 만기 이자표, 당장 현금과 교환이 가능하고 주식에 투자해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익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했을 때 배당금 찾아가라고 날라온 통지표가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다음 뭐 정부보조금, 송금통지서, 만기도래어음. 이 만기도래어음도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현금과 교환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발행일이 1월 1일이고 만기가 4월 1일이다. 그러면 4월 1일이 되면 현금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만기 도래된 어음도 무엇과 교환이 가능하다. 현금과 교환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을까요? 실제 시험에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지? 이런 게 그냥 현금이다. 자, 은행 예금 중 요구불 예금은 당좌예금,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되고 사용에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그지? 사용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되고 현금성 자산은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중 7일부터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됩니다. 현금성 자산은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중 7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것들은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 당시에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주식은 회사의 주인으로 참여한 거기 때문에 회사가 상환 의무가 없는데 상환을 해야 되는 주식은 채권으로 봐요. 상환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주식은 뭘로 본다? 채권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인 상환 우선주, 취득 당시 환매 조건이 3개월 이내인 환매채, 그 다음 초단기 수익증권, 투자 신탁의 계약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펀드, 이런 것들은 3개월 이내에 현금과 교환이 가능해서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 하고요. 현금성 자산의 충족 요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현금성 자산의 충족 요건. 현금성 자산은 단기 투자 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이 현금성 자산의 충족 요건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은 당좌 예금을 당좌 수표 발행 금액이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당좌 차월은 부채고 결산 시 잔액은 단기 차입금에 대체해요. 당좌 수표 발행 금액 중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우리가 당좌 차월이라 하고 결산 시 잔액은 단기 차입금에 대체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으로는 1계정제와 2계정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2계정제일 때 당좌 차월을 사용합니다. 우리 시험은 2계정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계정제가. 그리고 이론 문제에서는 여러분 당좌 차월 대신에 아예 단기 차입금이라 나올 수 있어요. 이론 문제에서는 아예 당좌 차월 대신에 단기
차입금이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외상매입금 1,500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외상매입금은 갚아야 될 부채 원래 무슨 변인데? 대변인데 갚으니까 무슨 변? 차변의 외상매입금이고 당자 수표를 발행하면 당자 예금. 근데 당자 예금 잔액이 얼마밖에 없으니까 1,000원이 나가고 당자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한 것을 우리가 무슨 차월? 당자 차월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A가 B한테 당자 수표 발행했다. A가 B한테 1,500원짜리 당자 수표 발행했다. 그러면 B가 그 당자 수표에 적혀있는 은행 가서 제시하면 그 은행이 B한테 1,500원 준다는 거야. 1,500원 주는데 나의 당자예금 통장에서 얼마를 주고 1,000원을 주고 그지? 나머지 500원은 은행이 대신 준 거라는 얘기야. 은행이 대신 준 거. 그러니까 결국 은행에서 빌린 돈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외상매출금 2,300원을 현금 회수해서 당자에 이입하면 외상매출금은 자산 원래 무슨 변인데? 차변인데 회수하니까 무슨 변? 대변에 외상매출금 없어지고 당자 예금할 때 당자 차월 있으면 걔부터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당자 차월 얼마 있었으니까 예, 그거를 갚으니까 차변 가서 없어지는 거지. 그지? 예, 없어지고 예, 나머지 예, 당자 차월 갚고 난 나머지만 무슨 예금? 당자 예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계정제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도 되고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선의자 수표. 선의자 수표는 당자 수표를 어음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일람 출구어음은 반대였죠. 어음을 수표처럼 사용하는 게 일람 출구어음. 그치? 선의자 수표는 예, 당자 수표를 어음처럼 사용하는 게 선의자 수표. 예전에 제가 그 서울에서 주말반 가르치는데 주말반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반인가 저녁반인가 잘 모르겠다. 기억이. 근데 어떤 회사에 격리의 가장. 자기 회계 업무만 20년 했대. 20년. 근데 전산세무 2급을 자격증을 따라왔어. 20년 했는데. 근데 이거 수업을 했더니 자기 20년 동안 이거 한 번 받아봤대. 한 번. 20년 동안. 이렇게 돼 있대. 이렇게. 이게 당자 수표고 여기에 만약에 1,000만 원 적혀 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뭐죠? 뭐예요? 가끔 가다가 그 샘플 있잖아. 샘플 견본. 어? 그런 것도 여기 보면 뭐 견본 이렇게 적혀 있잖아. 두 줄 긋고 그지? 여기에 기일엄수 이렇게 돼 있대. 기일엄수. 날짜를 지켜달라. 날짜를. 당자 수표는 발행했으니까 가지고 있겠죠. 발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지? 4월 1일이잖아. 오늘 주면서 나는 이거를 3개월짜리 어음처럼 쓰고 싶은 거야. 3개월짜리 어음처럼. 그 오늘부터 3개월이면 언제야? 5월 1일. 그지? 6월 1일. 7월 1일. 여기 발행일이 7월 1일 돼 있는 거야. 실제는 언제 발행했는데? 4월 1일에 발행했는데. 응? 상황 이해할까요? 내가 지금 상품을 1,000만 원짜리 구입을 하고 3개월 외상하고 싶은데 어음이 다 떨어지고 당자 수표만 있는 거지. 그래서 3개월 외상거래 하고 싶어. 근데 수표는 무슨 일밖에 없다. 수표는 발행일밖에 없다. 수표는 무슨 일밖에 없다? 발행일밖에. 그래서 여기 발행일에다가 며칠이라고 7월 1일이라고 썼다는 얘기야. 실제는 언제 발행했는데? 실제는 4월 1일에 발행했는데. 그러면 기일엄수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4월 1일에 발행했지만 언제 가서?
7월 1일에 가서 은행에 제시해서 현금 찾아가라는 얘기야. 이해 갈까요? 그래서 기일엄수의 의미는 또 뭐다? 이 날짜 전에 4월 1일이라도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돈 준대요. 은행에 제시하면. 그러면 만약에 은행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부도가 되는 거야, 부도가. 부도가. 그래서 예, 기일엄수라고 자기가 한 번 받아봤다 하더라고. 선일자 수표란 당자예금 할 것을 예상해서 당자 수표의 발행일자란에 미래의 날짜로 기록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수표를 어음처럼 여기 나오는 거나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수표의 소지는 날짜가 뒤에 써 있어도 그제 언제든지 제시하면 은행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믿고 거래하지 않으면 뭐가 될 수가 있다. 부도가 날 수가 있다. 부도의 의미는 여러분들 건너가야 될 돈이 건너가지 않은 게 부도예요. 건너가야 될 돈이 건너가지 않은 게 부도입니다. 안입을자에 건널도자. 오늘이 만약에 만기다 그러면 오늘 돈이 건너가야 되는데 은행에 통장에 돈이 없어서 건너가지 않으면 부도가 되는 거야. 부도. 이해 가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날짜를 예, 엄수해달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선입자 수표는 그 수표를 어음처럼 사용하는 거니까 상품을 매입하고 30일 후 지급의 선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무슨 어음? 지급 어음이고 상품을 매출하고 50일 후에 선수표를 받으면 차변에 무슨 어음? 다들 어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근데 이건 상거래일 때만 그런 거죠. 상거래일 때만. 상거래가 아닐 때는 여기 무슨 금? 취급금이고 여기도 상거래가 아닐 때는 무슨 금?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그지? 상거래가 아닐 때는 어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음. (42페이지) 볼게요. 개정 과목을 지금 익히는 거예요. 개정 과목은 수표의 부도. 부도는 금방 설명했죠. 부도는 그치? 건너가지 않은 돈 그냥 줄여서 쓰면 상품 매출 대금 등으로 받은 타임 발행 수표가 부도되었을 때는 무슨 수표 계정에? 부도 수표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소유하고 있던 타임 발행 수표가 부도났다. 타임 발행 수표를 받았을 때 차변에 뭐라고 적어놨을까? 타임 발행 수표 받았으면 현금 적어놨겠죠. 근데 그게 부도나면 대변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무슨 수표? 부도 수표가 되는 거예요. 당자 예금했던 수표가 부도나면 당자 예금했으면 차변에 당자 예금인데 부도가 되면 대변에 당자 예금 없어지고 차변에 부도 수표. 부도 수표 대금의 해수불능. 해수불능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대손입니다. 대손. 대손이 발생하면 부도 수표가 없어지고 차변에 대손 삼각비고요. 우리 교재에서 플러스 팁. 플러스 팁이 중요한 내용들이 종종 많아요. 이론 시험과 관련해서. 부도 수표 계정의 재무상태표 표시는 매출 채권이나 장기 매출 채권 계정에 포함합니다. 부도 수표 계정의 재무상태표 표시는 매출 채권이나 장기 매출 채권 계정에 포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은행 계정 조정표. 은행 계정 조정표도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자주 나오진 않고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나와. 어쩌다 한 번씩. 자, 은행 계정 조정표. 예, 어쩌다 한 번씩 이론 시험으로 나오고요. 은행 계정 조정표는 회사 측의 장부 기록과 은행 측의 기록이 일치하여야 하는데 시간적 차이로 인해서 어느 한쪽의 통지의 미달 또는 오류가 발생함으로써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원인을 찾아 당좌예금 잔액을 일치시키는 표를 우리가 은행계정 조정표라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누구 입장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불일치의 원인 보시면 회사 측이 발행한 수표를 그 회사 측이 수표를 발행했으면 대변에 무슨 예금? 당좌 예금이라고 적었겠죠. 그치? 근데 예, 수표의 소지인이 예, 은행에다가 청구를 안 한 거야. 그럼 실제 은행 통장에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차이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차이가 발생했다. 그럼 얘는 1번은 누가 차감해줘야 돼? 은행이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그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 부분. 회사 측이 발행한 수표라는 것은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 회사는 당좌예금이라고 처리했는데 그 수표의 소지인이 은행 가서 당좌예금만큼 찾아가면 되는데 찾아가지 않아서 은행 측에는 그 수표 발행한 만큼이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거.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니까 은행이 차감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은행 차감이라는 얘기는 은행의 잔액하고 우리 회사 잔액을 맞추려고 그냥 우리 회사가 작성하는 표에서 그지 차감을 하는 거지 실제 은행에서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회사 장부에는 입금되었으나 은행에서 기입하지 않았으면 우리 회사는 차변에 무슨 예금? 당좌 예금 처리한 거죠. 그치? 근데 은행에서 기입하지 않았으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가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산. 여기서 얘기하는 은행은 실제 은행이 아니라 그치? 장부상 우리가 그냥 표 작성할 때 은행계정 조정표 작성할 때 은행 장부가액에 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은행 잔액에. 3번은 예, 은행에서는 차감되었으나 회사에 기입하지 않았으니까 예, 회사에서 차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은행에서는 입금되었으나 회사에 기입하지 않았으면 회사가 가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기타 은행이나 회사 측에 장부 기입상에 오류가 있으면 예, 회사 오류는 회사가 예, 은행 오류는 예, 은행이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은행은 실제 은행에서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은행 잔액에 예, 가감해 가지고 회사 잔액과 은행 잔액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냥 장부상으로. 여기까지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파트는 끝났고요.